이게 삼계탕 같은 경우에 저희처럼 열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보시면 등치가 꽤 있고 약간 태음인 체격이라서 약간 열이 안에서 잘 뭉치는 타입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계탕을 먹더라도 녹두 삼계탕을 먹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녹두 자체가 약간 성질이 차가워서 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뜨거운 성질을 좀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운이 빠질 때 저는 녹두 삼계탕을 통해서 너무 뜨겁거나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서 먹고 있는데 혹시 다른 원장님들은 또 이렇게 또 선호하시는 음식들이 또 있으실까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대사율을 올려주고 기초대사량을 올려줘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실제 한의학적 고서를 찾아보더라도 온보양지라 해서 따뜻하게 보하면서 양을 기른다. 즉 몸이 너무 춥지 않도록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정을 해주면서 몸이 튼튼하게 건강해지게 하는 그런 강령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찬 음식을 많이 좀 선호하지 않습니까? 약간 자극적인 음식이라거나 찬 음식들을 먹으면 그쵸. 실제적으로 약간 위장 질환을 조금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젊은 분들은 사실 뭐 약을 쓰거나 침을 쓰거나 하지 않고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습관에서도 조금 더 따뜻하게 드세요. 그렇게 해서 기초 대사량을 올릴 수 있게 온도를 조금만 올려줘도 훨씬 개선되는 거를 봐서 약간 저희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 따뜻하게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부 온도랑 이제 피부 온도, 아까 주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특히 이제 귀 쪽에서 저희 아기들 키우시면 이제 띡띡해서 바로 체온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일반인 같은 경우에 한 0.8에서 0.6도 정도 차이 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 나는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좀 귀가 크신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귀가 좀 약간 좀 큰 편이고 약간 귓구멍이 큰 편이라서 이런 경우 저처럼 약간 외부 바람을 잘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지만 너무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식습관만 고쳐도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그 빙 아나운서님처럼 약간 차가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음식들. 저희 흔히 카페 가면은 약간 그 시나몬 가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약간 게지나 이런 따뜻한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속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지시는 경향성이 있고 이제 바로 옆에 계신 왕 아나운서님처럼 약간 체격이 있고 저처럼 약간 체격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런 시나몬 가루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뿌려 먹을 경우에 오히려 속에서부터 열이 나서 그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약간 성질이 차가운 채소 같은 것들을 좀 드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 반대죠. 땀을 많이 흘리고 네. 체온이 높아져서 고민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열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있고 열을 배출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앞서 장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육이랑 우리 몸의 장부나 이런 것들은 열을 생산해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고 반대로 이제 피부나 우리 몸에 그런 땀이 나는 것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열을 발산시킴으로 해서 체온 조절을 서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우리 몸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열이 많이 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딸이 지금 이제 돌 지나가지고 한 번씩 열이 확 났다가 막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애들은 열을 이제 바깥으로 발산시키는 땀이 나거나 하는 그런 체온 중추 조절에서 특히 열을 빼내는 기능이 약간 약해서 아이들은 열이 많이 올라가고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생산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근육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금처럼 확 추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서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방지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준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도 정신과 분야가 사실은 저희 이제 11개 분과 중에서 있습니다. 한의 정신과에서 지금 환자분과 같은 이런 케이스는 전증이라고 해서 저희 한의학 의사에서도 예전부터 다루고 있는 약간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마 자막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전증이라는 것은 여기 한자 원문을 보시면은 선자비야, 욕독, 폐문우, 이처, 심상불락, 비곡, 신음 해석을 하면은 항상 이제 슬퍼하면서 홀로 문과 창문을 걸어 담그고 있고 마음은 항상 즐겁지 아니하고 슬퍼가지고 신음을 한다. 해서 약간 우울증의 전형적인 그런 우울해서 기분이 많이 처져 있는 증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상을 사실 전증으로 한의학 쪽에서는 과거서부터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의 정신과에서 보는 우울증, 전증 증상으로 바라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내가 보통 뭐 우울하다라는 감정을 느낌만으로써 우리가 우울증이다라고 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우울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기분 가지고 우울하다 가지고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진 않습니다. 그 DSM-4라 해가지고 세계 그 표준 기구에서 저희가 하는 진단 툴이 있는데 아마 지금 자막이 뜰 겁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9가지에 나오는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될 때 그 우울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울한 기분 또는 일상이 전혀 즐겁지 않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하나 반드시 이거 항목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이제 체중 조절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늘거나 또는 체중이 줄어드는 양상 또는 매일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과하게 자거나 또는 정신이 되게 흥분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깔아앉는 약간 양극단적인 양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매일 피로감 또는 무력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환자분들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약간 무가치하다 또는 어떤 죄책감을 느끼면서 약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약간 좀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매일 무가치한 느낌 그리고 사고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한 느낌도 있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이런 여러 재반 증상들이 어떤 누구와의 사별로 인해서 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9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가 이상이 나올 경우에 우울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처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한의원에 가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의원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좀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뜸을 뜨는 것입니다. 여기 손에 보면 이쪽에 간사혈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이 혈에다가 뜸을 30장을 뜨거나 또는 이제 그 비슷한 정도의 열 강도를 줬을 경우에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증이 좀 개선된다는 것이 고서에서부터 내려오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그 전증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앞에서 뭐 장광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호르몬들이나 이런 것들의 불균형들이 또 사실 있는데 그것들이 발생한 이유는 사실 우리 몸이 약해져서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전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양분 공급이 잘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필요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다고 봐서 예를 들어 담음, 즉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발생한 찌꺼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담을 치는 순기도담탕을 통해서 전증을 치료하고 또한 몸이 전반적으로 너무 약해지셔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울증 그 9가지 항목 중에서 보면은 너무 피로하거나 무력감이 너무 있고 약간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귀비탕이라고 해서 몸의 에너지원을 복구해 줌으로 인해서 치료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약침이라는 것은 한약과 침을 결합한 것으로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환이 안 되는 것으로 문제가 야기되므로 수승화강, 우리의 몸에 안정적인 것은 위로 올려주고 스트레스 같은 건 내려줌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황련한백 치자 같은 약재들을 이용해서 열을 내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침치료, 정경침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혈자리 침치료가 있는데 합곡, 식문, 익문 같은 약간 한방적으로 봤을 때 약간 정신과 관계되어 있는 혈자리들의 자극을 줬을 때 또 전증을 치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 이정병기요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한자를 풀어내면은 우리 몸의 정신적인 그런 약간 기분들을 변화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현대 용어적으로는 이제 인지 행동 치료로 앞에서 영 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분한테 단순히 넌 괜찮아, 넌 잘할 거야와 같은 이런 단순한 지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효과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한의원에서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